찾아가는 서비스, 심리치료, 외부치료라고 이것이 무증상 감염자들 아까 얘기 드린 수면제 처방자, 고혈압 당뇨자, 암 환자, 수술 환자, 저소득 계층도 우준 전조 증상이니까 미리 치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우리 시민들이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해서 가르친 게 찾아가는 서비스, 심리치료, 외부치료인데 찾아가는 서비스는 즉 집단 스토킹이죠. 그들이 이 대상자들을 둘러싸는 거예요. 24시간 초 단위로. 하루에 수천 명 이상이 오죠. 이 대상자한테는. 그리고 심리치료는 째려봐라, 기침해라 대상자를 보고 째려봐라, 기침해라, 그 다음에 층간소음 사건도 이 사건이고요. 보복운전 사건 많이 일어나잖아요. 궁금한 게 안인득 사건이랑 선생님이랑 같은 거예요? 안인득 사건이요? 안인득 사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솔직히 얘기해서 이 사건이다라고 단정을 짓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아직 그분을 만나거나 어떠한 자료를 정확한 우리가 그 기사 외에는 어떠한 근거를 확인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충분히 안인득 사건도 이 사건이다라고 저희는 짐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째려봐라, 기침해라, 층간소음, 보복운전 유도, 그 심리치료가 그다음에 거짓 미투도 심리치료예요. 지금 연예인들, 정치인들 거짓 미투 사건 있잖아요. 그것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시민단체를 시켜서 하는 거예요. 거짓 미투, 집단 스토킹, 그 다음에 집단 따돌림, 학교에서 따돌림, 직장에서 따돌림, 그 다음에 그것이 성추행, 성폭행까지 진행이 되는 이것이 전체적으로 심리치료예요. 혹시 선생님이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좀 회사 그거는 내용 아세요? 혹시 그 회사에서 힘들었던 얘기? 똑같아요. 집단으로 이렇게 스토킹한다고 그러나? 아니 스토킹 말고 초반에 이 몸이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라고 여쭤봤는데 직장 생활을 하는데 갑자기 그 왕따같이 이런 걸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2013년인가 3년. 꽤 오래됐죠? 내가 느끼는 건 그러고 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책을 증조 할아버지 책을 편찬하기 위해서 이제 막 탄원서도 쓰고 여러 가지 자료 수집도 하면서 위에서 내려왔거든요. 이제 중앙에서 내려왔어요. 중앙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이제 거부를 하는 거죠. 아버지가 원하는 거, 약간 사단 권력 같은 거, 약간 그래서 이제 전 균형감 같은 거 그거를 짧게 아까 많이 미는 것만 들었잖아요. 짧게. 아까 많이 네, 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아버지 증상이 눈 막 느닷없이 눈이 콕콕 쓰인다. 내가 여기 뭐 들었는가 바라겠는데 그게 오래 가더라고요. 그 사람들 올 때마다 저는 궁금한 거죠. 선생님들도 똑같이 이제 똑같이 당하죠. 그러면서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주위에서 갑자기 둘러싸고 째려보고 헤드폰도 째려보면서 기침하고 또 길 막고 그 행위가 시작되면서 이제 몸이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무기력하기도 하고 흥분, 분노가 되기도 하고 어쩔 때 심할 때는 구토, 경련, 실신 여러 가지 증상들이 가려지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이 누나도 다 겪고 이제 우리 회원님인데 저 시민단체 회원인데 이분도 겪고 저도 겪고 있고. 이 시민단체는 몇 명이서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저희는 지금 한 전체적으로 피해자가 이렇게 교류하는 분은 지금 한 40명 정도 돼요. 네. 거기서 이제 정식적으로 회원 가입하신 분들은 지금 한 25명에서 한 30명 정도 돼요. 이제 바로 시작하는 거야. 시작단. 지금 이제 등록한 지가 한 두어 달? 한 2달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모아가야죠. 계속 지금 연락이 계속 외국에서도 오고 있어요. 이 테러가 지금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혹시 무슨 청와대 올리신 것 중에 전파무기 이런 거요? 이게 그 피해자들이에요. 선생님들 보면 네. 전파무기. 우리는 이제 화학무기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이제 그거를 내가 설명을 드리면 이것을 심리치료라고 아까 그거를 이제 테러를 하고 외부 치료라고 자살방지원들 긴급대응팀들에게 핸드폰, 가방, 차량에 발사체를 숨겨줘요. 치료제라고 해서 외부 치료기라고 해서 대상자한테 쏘라고. 한번
한 방씩 쏘라고. 이게 치료제입니다. 얘를 이제 누나한테 이제 얘기를 하자면 외부인이 약품을 쏘는 거예요. 자살 방지원들을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이 대상자는 어떻게 선별이 되냐면 수면제 처방자는 G코드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 질병 코드가 매겨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코드를 다 매겨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일단은 G코드가 매겨지는 거지. 수면제 처방만 받아도 우울증 전조증상이라고 해서 수면제 처방을 받거나 고혈압 당뇨는 일반 질병 코드 G코드가 매겨져. 그래서 그게 우울증 전조증상이라고 해서 이 치료라고 해가지고 테러가 들어가는 거야. 찾아가는 세부터 심리치료, 외부치료. 그런데 거기 치료제라고 자살방지원들한테 준 약이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운 외부치료비라는 게 있을 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21세기 민주주의 국가, 법치주의 국가는 내가 만약에 환자라면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고 또 어떤 병명이 나왔을 때 처방을 받고 그 약에 대해서 부작용이나 이런 거 설명을 받고 또 먹다가 내가 내 몸하고 또 안 맞는 상황이 벌어지면 또 부탁을 해서 다른 약을 바꾸고 이러한 과정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과정인데 외부 치료기라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자살방지원들 긴급대응 팀을 시켜가지고 둘러싸고 쏘라고 그러는 거는 이거는 치료기가 아니라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운 화학무기예요. 신경계 화학물질. 신경정신과에서 쓰는 약품들을 일본 아베가 발표한 일본 아베가 발표를 했었죠. 한국이 불산을 수입하는 이유는 VX하고 살인가스 등 화학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다. 그 불산이 화학무기 베이스예요. 불산의 성분이 수증기 형태로 보이지 않고 물체를 벽을 뚫거나 차량을 뚫고 사람 피부에 닿았을 때 거기에 섞은 약품이 신경계 화학물질들이 흡수를 시키는 그 역할을 하는 화학무기 베이스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손정민 몸에서 나온 펜타닐 있죠. 한강 사건. 그 아이도 테러를 받은 거예요. 거기 몸에 뭐가 나왔어요? 펜타닐하고 스타린산까지. 가방이? 지갑에 몸에서 나온 거지. 그 선정민의 자살방지 요원이라는 것도. 이게 이제 차근차근 말씀드리는 건데 그 친구한테 몸에서 나온 게 펜타닐하고 스타린산카슘인데 들어는 보셨죠?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는 많은 시민들이 인터넷에서 다 그걸 이제 알고 있죠. 조금만 확인해 보시면 아실 테니까. 그 펜타닐은 정신건강의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우울증 치료제라고 지금 시민들한테 나눠준 건데 이게 뭐냐면은 마약이에요. 히로폰보다 300배에서 500배 강한. 그거를 치료제라고 나눠준 거고 이것이 0.0002 나노그램인가가 치사량인 화학 무기예요. 그거를 치료제로 나눠준 거고 스테아린산 칼슘은 그러니까 펜타닐은 흥분, 분노 막 격하게 이제 분노하고 막 흥분하고 나중에는 과량이 되면은 실신하고 이런 약이고 무력화시키기 이제 용량에 따라서 그 증상이 이제 발현되는 거고요. 더 한두 번 거기서 더 맞으면 이제 죽는 거예요. 화학무기니까. 또 스테아린산 칼슘은 구토, 매수증, 두통 그것도 쓰러뜨리는 약이고. 그런 약도 그다음에 거기에다 VX 살인가스는 치매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는 약이고요. 정신건강의사에서 비소는 암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는데 독극물이죠. 그거를 지금 자살방지원들한테 나눠준 거예요. 거기에다가 염소는 소독제라고 해서 나눠주고 있고 자살방지원들 외부 치료기에 거기에 설치가 돼 있는 거예요. 화학을 쏘는 거에 그 내부 그 외부 치료기라는 데 수십 가지 약품을 이제 시민들한테 나눠준 거예요. 그걸 치료제라고. 그 약품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나눠줘서 그 시민들이 선생님한테 쏜다는. 대상자들한테 쏘는 거죠. 피해자들한테. 수면제 처방만 받아도 우주 정조증상이라고 해서 G 코드를 매겨놓고 치료라고 해서 그 테러를 가게 하는 건데 이 피해자들은 이것이 뭐에 당하는지 몰라서 보이지 않잖아요. 화학무기니까. 그래서 이거 전파무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국가에서. 보이지 않아서. 국가에서. 이런 지금 여기 카메라에 보이듯이 알갱이가 날아오잖아요. 이 피해자들은 집안에서 카메라를 다 끼면 저게 다 찍혀요. 저게 피부에 맞으면 온갖 고통들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는 저게 벽을 뚫고 날아오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근데 상식적으로 21세기 대한민국 국민이 이걸 화학무기가 사방에서 날아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파무기라고 이제 전 세계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둘러싼 자살 방지원들을 조직 스토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더 경악할 거는 이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라는 단어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서 뿌리는 정보라는 얘기예요. 그게 네. 양반같이 무공모에 나왔어요, 설이. 네? 설에 나와 있어요. 네. 다 나와 있죠. 저한테 좀 보내주시죠. 네, 다 보내드리죠. 그래서 저기 그 정신건강의사회에 저는 괜찮은데 내일 8시인가에 그 출근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괜찮아? 병원 안 괜찮아 보이는데? 오늘 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그 자살 방지, 그 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 SNS 팀하고 PC 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살 방지원들하고 동료 지원가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정보를 언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까지도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협조하라는 법안 개헌령으로 매뉴얼로 그런 정보들을 유튜브나 언론에 뿌려요. 국민들이 이제 그 테러를 받으면 찾아가는 서비스, 심리치료, 외부치료, 화학무기 테러를 받으면 갑자기 그걸 받고 이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인터넷이나 뉴스로 확인을 할 거 아닙니까? 테레비로. 그러면 거기에 이것이 요즘 조직 스토킹이고 또 이 핸드폰하고 컴퓨터를 다 해킹을 해요. 이 피해자들을. 그거를 뉴스에 뭐라고 나오냐면 외국 해커가 해킹하는 거다. 그다음에 깡패 집단이나 흥신소에서 요즘 조직 스토킹을 한다. 스토킹을 한다. 그런 뉴스 많이 보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 보이지 않는 게 전파무기다. 이런 거짓 정보를 뿌려놓는 거예요. 전파무기는 거짓 정보예요? 화학무기죠. 네. 그런데 그 조직 스토킹이다, 전파무기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정신건강의사회에서 망상병으로 코드를 올리는 그 매뉴얼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호소하는 사람들은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까지도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협조하는 법안 때문에 이 피해를 경찰서에 가서 법원에 가서 아무리 호소를 해도 이 경찰이나 판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수백 명, 수천 명. 선생님은 뭔데 부자예요? 선생님은 왜 그렇게 들었어요?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런 일 많이 들으셨어요? 다 듣고 살았죠. 그렇죠. 아무리 경찰서에 가서 호소를 하고 법원에 가서 변호사 사도 안 돼. 절대로 안 되고 결국에는 그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경찰이 직접 찍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넘겨줘요. 그걸. 그렇게 이제 그 신고를 하고 그래요.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 얘기한 거를 녹화를 해요. 그러면 그것이 법안에 의해서 자살방지원 긴급대응팀들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직원이 된 상황이에요. 그 법안에 의해서. 그래서 그거를 찍어서 보내주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그 근거 자료를 가지고 코드를 더 올려요. 망상병으로. 망상병은 조현병이고 그 다음에 그 정신분열이죠. 그 코드가 매겨지는 거예요. 이게 정신분열과는 좀 다른 거죠? 뭐 약간은 다른데 거의 이제 일상처럼 그렇게 이제 이들이 단어를 순화해 놓은 거죠. 망상이다. 망상병 환자라서 그렇다. 그런데 실제로 의사들은 망상이에요. 그래놓고 자기들은 조현병, 정신분열로 기록을 해요. 코드를 그렇게 매긴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이 사회에서 정신질환자를 몰아가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더 무서운 건 자꾸 무서운 얘기만 해서 큰일 났네. 자타의 계를 가는 우울증 환자는 언제 자타의 계를 가할지 모른다 해서 수면제 처방만 받아도 우울증 전조 증상이라고 해서 이 테러를 가하고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가하고 이거를 얘기를 하고 호소를 했을 때 망상병 환자로 코드를 매겨서 테러범으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은요? 네. 자타에게 해를 가하는 자를 자국민도 테러범으로 규정할 수 있는 테러 방지법을 적용을 해서 그 테러방지법은 정신보건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기 안에 정신건강복지법안하고 같이 이제 결부를 해가지고 이 따로 아니에요? 따로따로인데 그러니까 이들이 국민들이 이 테러가 어떠한 법안으로 인해서 진행이 되는지를 파악을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인들이 당하고 있는데 전 세계인들이 지금 말씀하세요. 수십억 명이 당하고 있는데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얼추 맞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전부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로 전부 호소를 해가면서 죽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게 이제 뭐냐면
자아타이계를 가지고 있는 테러범으로 규정을 해서 경찰하고 법원도 돕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고, 이것이 왜 화학무기냐, 여기서 또 하나 근거가 뭐냐면은 테러범을 평화적인 목적으로 제압할 수 있다라고 만들어 놓은 게 화학무기 금지조약 11조항이에요. 그래서 그 조항이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 화학무기 금지조약의 국가들의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에게 화학무기를 나눠주고 교육을 시켜서 사용하게끔 만든다. 그래서 지금 이 시민들에게 자살방들한테 외부 치료기라고 나눠준 것이 화학무기라는 얘기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시민들을 그렇게 계속 그 덫에 가둬가지고 죽을 때까지 괴롭히는데, 저희뿐만이 아니라 구하라, 이제 대표적인 얘기를 하자면 구하라, 설리. 그분들 만났었는데 한밤에도 있었어요. 그래요? 네. 근데 그 사람들 이제 우울증이었잖아요. 다 F코드였단 말이에요. 구하라, 설리, 박원순 시장님, 구하라, 설리, 박원순 이중사 사건, 여경 사건, 그다음에 대장동 사건, 다 이 사건이에요. 대장동 사건에서 왜 그 계단에서 비틀대잖아요. 이 화학무기 맞아서 그래요. 네. 손정민도 그렇고. 그다음에 구하라, 설리도 아니 저기 25살, 6살, 7살 아이들 청년들이 무슨 우울증 때문에 엉엉 울다 자살합니까? 뭐에 당하는지 모르고 고통스러우니까 엉엉 울다가 자살하기 직전까지 엉엉 울다가 사실은 자살한 것도 아니에요. 얘네들이 화학무기로 죽인 거예요. 네. 죽여놓고 이 화학무기의 특징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게 증발이 돼서 사라져요. 그래서 이제 아무 외부에서 침입 흔적이 없다. 자살로 그냥 판명을 내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대장동 사건도 그렇고 손정민 사건도 그렇고, 손정민 사건은 뭐 일반 시민들이 자살 방지원들이 시민들이 그 사건을 검찰한테 진실을 밝혀라. 그걸 왜 그랬냐면 일반 시민들이 지금 자살 방지원들로 해가지고 심리치료, 외부치료 교육을 받아서 다 안단 말이에요. 그 시스템을. 그 영상에서 둘러싼 사람들, 학생들 A군 자살 방지원이에요. 그리고 경찰차 6대가 거기 있었죠. 긴급 대응팀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손정민이가 의대생이었잖아요. 그 의대생들은 이 골든건이 뭐냐면 직역하면 특별한 총, 이 화학무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대생들은 안단 말이에요. 의과 의대생이나 의사들은 지금 이 시스템 이게 화학무기인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법안에 의해서 또는 이게 의료 시스템이니까는 그 비밀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손정민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펜타밀 중독자가 많이 발생하고 친구들은 거침없이 폭행을 하고 살해까지 하잖아요. 그리고 법정에서 죄책감이 없다고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게 지금 이 외부 치료기라고 나눠준 펜타밀 때문이에요. 그것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손정민 사건도 술을 먹으면서 A군하고 친구들이 이 자살방지원들이 이게 이게 합법적인 마약이잖아요. 치료제니까.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서 지들끼리 쏴주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응, 마약인 걸 아니까. 그래서 쏴줬는데 이제 손정민이 그걸 알아버린 거지. 응? 골든거는 그러면 안 되지. 그 영상에서 녹취 파일에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화가 이빨에 꼬였잖아요. 그건 술이 찬 게 아니에요. 마약에 취한 거고,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듯이 아이들이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손정민한테, 에이 정민아, 골든거는 봐줘야지. 이거는 뭐냐, 외부 치료이고 합법적인 마약이니까 봐달라. 그때 이제 손정민이가 이제 카메라로 찍은 거죠. 응? A군한테 너 이거는 그래도 이거는 화학무기고 마약인데 나한테 쏘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A군이 무릎을 꿇었던 거예요. 봐달라. 그 이제 상황 설명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상황을 손정민이가 카메라에 찍었잖아요. 찍었으면은 이게 이제 A군은 두려운 거죠. 이게 마약이고 화학무기인데 이걸 손정민한테 장난삼아 친구들끼리 이해할 줄 알고 손을 쏴줬는데 손정민은 그걸 이해를 못하고 찍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얘는 두려우니까 부모한테 전화를 한 거지. 저기 뉴스에서도 나왔잖아요. 왜 부모한테 전화를 먼저 했냐. 부모한테 전화를 했더니 부모는 변호사하고 의사잖아요. 당연히 법안에서 자살 방지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A군한테 그 얘기를 듣고 큰일 난 거지. 자신의 아들이 손정민이 의사고 이게 마약이고 화학무기인 걸 아는데
거기다 쐈는데 영상까지 찍힌 거야. 그러니까 이 부모가 정신 이래가지고 영상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A군이 그 다음날 이제 나오라고 부른 거야. 술 한잔 하자. 그래서 이제 송정민이가 좀 미심쩍지만 친구가 나오려니까 나간 거지. 나왔을 때 이제 우리 영상을 보면은 정민이가 나왔을 때 A군이 뭐 이렇게 어깨동무부터 하죠. 나오자마자 어깨동무부터 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 영상을 자세히 보면 내가 캡처까지 해놨는데 목에다가 스프레이 같이 안개처럼 쫙 뿌려요. 이게 외부 치료예요. 펜타닐. 네. 손정민이가 나오자마자 어깨동무 딱 했는데 거기서 칙 하는 이 화물을 쐈단 말이야. 그러니까 손정민이가 알지. 아, 어제도 당했는데 오늘 또 당하는구나. 뛰기 시작하는 거야. 뭐 말하고 죄송한데 4시인데 응. 네. 괜찮아요. 선생님 내일 8시에 가요. 괜찮아. 저가 못 일어날까 봐. 그래도 그래서 짧게 할게요. 네. 요것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그러니까 묻고 따지고 할 것도 없이 뛰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자살방지원들이 이제 지시를 받죠. 계속 이 카톡으로 따라가면서 계속 쏜 거죠. 이 화물은 멀리까지도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손정민이가 쓰러졌잖아요. 몇 분 만에. 그때 이제 그 주위에 차량이고 자전거고 전부 걔한테 야구 쐈던 거고. 그 다음에 손정민이가 쓰러졌을 때 자살방지원들은 하나같이 저쪽에 한 뭉탱이 A군도 앉아서 카톡으로 확인하죠.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자살방지원들이 카톡으로 지시를 받잖아요. 근데 이제 손정민이한테 이 화학무기 테러할 때는 신발에다 많이 해요. 왜냐하면은 여기다 누적을 시켜놓으면은 이 피해자들은 걸어 다닐 때 이 마찰력으로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쓰러지고 구토를 하거나 증상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해서 쓰러뜨려 놔서 이게 신발이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화학무기가 거기에 흡수가 돼 있거든. 그러니까 그 증거를 없앤 거예요. 그 다음에 핸드폰에 녹화돼 있으니까 그걸 훔친 거고. 그러고 죽었는데 이제 10일인가 15일 후에 A군이 그 현장에 다시 나타났죠. 술 취해가지고 혼자 막 대굴대굴 구르죠. 그 다음에 부모들이 오잖아요. 그 상황은 몇 시간 후에? 10일인가 며칠 후에죠. 몇 시간 후에? 몇 시간 후에? 그 다음 당일. 아, 당일이야? 아, 그건 내가 좀 저간 것 같은데. 그건 왜 그랬냐면 치료라고 해서 했는데 죽은 거야.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거지. 죄책감. 거기서 대굴대굴 굴른 거지. 그러니까 그것도 연락을 받고 긴급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항상 자살방지원들까지도 전부 감시를 하고 있으니까 부모들을 보내서 빨리 데리고 와라. 거기 카메라들도 있고 찍히면 안 된다. 그러니까 카메라를 가리키니까 얘가 일어나서 오기 전에 뭘 했냐면 쓰레기통을 뒤졌어. 여기저기로. 그건 뭐냐면 거기다가 손정민한테 데려온 외부 치료기 설치했던 거를 나머지 제거하기 위해서 그걸 찾았던 거예요. 그렇게 됐던 거예요. 이- 총장님도 사건으로. 그래서 지금 뭐 이게 전부 그런 테러예요. 그리고 저기 짧게 이제 말씀드리면 거짓 미투는 일반 시민들한테는 어디 밝히기가 힘든 게 만들어 놨는데 일반 시민들한테는 이게 둘러싸고 함부로 테러를 할 수 있는데 마구잡이로 정치인들 연예인 테러한테는 그게 힘들다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카메라가 있고 항상 팬들이 있고 그러니까 찾아가는 서비스 심리 치료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중에 이제 F코드가 걸리면 어떻게 그들을 이제 테러하냐면 정신건강복지법안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시민단체는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MOU를 맺었어요. MOU란 업무 협약, 비밀 업무 협약. 그 시민단체를 시켜가지고 10년 전, 20년 전 말도 안 되는 거짓 미투를 발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성단체가 발표를 해서 언론에서 발표를 하게 되면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정치인들, 연예인들은 업무가 정지되게 돼 있어요. 그 시스템이 뭐냐면 우울증 환자는 자퇴계를 갈 수 있으니까 사회생활을 하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성 단체를 이용해서 그걸 시키는 거예요. 그래 놓고 또 더군다나 이제 정치인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으니까 거짓 미투에는 이거를 오래 테러를 하면 화학무기 테러고 심리치료고 계속 오래 하다 보면은 또 그들의 말 한마디가 파급력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강하게 화학무기 써서 그냥 단번에 죽게 자살을 하거나 죽여버리는 거야. 그래서 거짓 미투에 걸린 사람은 전부 우울증이었고 자살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그냥 미투가 아니고 거짓 미투가 그런 거죠? 근데 그거를 분별하기가 힘든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박원순 씨가 이건 이제 정확한 이제 근건데 박원순 씨가 돌아가시고 나서 불과 한 4, 5개월 전에 그 지인인가 누가 언론에다 발표를 했어.
박원순 씨가 돌아왔을 당일날 자기한테 이제 문자를 줬나? 카톡을 줬나? 자, 여성단체 세 군데가 나를 모함하고 있다. 저 피해자고, 내가 이 파고는 넘기 힘들 것 같다. 그 문자를 남기고 몇 시간 후에 자살을 하신 거야. 그러면 여성단체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걸 뭐 충분히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박원순 씨한테 그리고 그 죽고 나서 여성단체에서 사과를 했잖아. 뭐 당연한 일이긴 한데 그 다음에 그 박원순 씨 피해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 고정돼. 박원순 씨 피해자가 또 언론에다 지금 발표를 하는 게 얼마 전에 발표한 게 뭐냐면은 지금 여성 단체들이 박원순 씨를 모함으로 해서 죽게 했다.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피디님, 내가 한마디만 할게. 피디님, 이러다가 다 죽어요. 진짜요. 무서워. 피디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어머니만 책임이 가만히 있는 있는 줄 거지. 몰랐어요. 부탁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 지금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이거를 그 행정명령으로 해서 계엄령으로 해서 이걸 밝히면은 처벌을 받게 돼 있는데 계엄사령관의 처형 사살까지도 할 수 있는 계엄령이거든요. 그런데 저희한테 양심선언을 해주시는 시민들은 여기는 대한민국 정신건강복지법만 있는 게 아니라 증인보호법도 있고 양심선언자 보호법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매일 선생님은 좀 관찰을 저희가 네, 그 진행하시고. 하는 게 저희가 몰래 이제 선생님한테 마이크를 채울 거예요. 그래서 그 요원들이 선생님한테 어떻게 하나 저희는 이제 몰래 볼 거. 다 들었어. 네, 네. 피곤하니까. 네, 저희도 좀 쉬고. 선생님 아니 선생님 근데 지금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틀은 딱 조심할 거예요. 힘드실 걸. 정보 절대로 안 남겨요. 그래도 근데 증언이 더 나아요. 사실은. 저희가 원하는 것은 정신건강복지법안 잘못된 법을 교권인들이 만들었으니까 파기도 할 수 있잖아요. 시민단체가 나서면 여야당 이것이 이제 국회의원들도 모르고 다 하는 거예요. 버즈가 들어.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 다 하는 거야. 그래 우리 일단 좀 자고. 하다 보자.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고 예. 했으니까 예. 조금만 자고.